자, 2020년 7월 27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스, 샘표, 매지온, HLB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분석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줄여서 너무 자세하기보다는 그냥 핵심 부분만 어느 정도 찍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보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아이디스부터 확인할게요. 자, 아이디스라는 종목이고요. 녹화를 하기 전에 차트를 잠깐 봤던 종목인데 반도체 뭐 관련 종목이라고 하네요. 반도체 관련이고, 그리고 뭐 디지털 저장 장치 생산 보안 장비 뭐 세계 5위, 뭐 실적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 봐요. 투자자들도 아직 있긴 있는데 이제 털고 나갈 시점인 것 같네. 자, 일단 월봉을 보면 기존에 상장을 하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고 거진 상장가 부근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게 뭐 공모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뭐 실적이 잘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를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그쵸? 거래량이 말 그대로 초창기에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상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어제 종목 분석을, 차트 분석을 했던 신풍제약과 비슷할 수도 있는, 그냥 그거는 뭐 일봉이건 월봉이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나간 흔적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고, 또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 관련주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의 자리 보면 실제적으로 이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요 자리, 그리고 바닥 자리, 요런 자리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다시 주가를 상승시켰어요. 그러면 쉽게 보면 이 종목을 이 바닥에서 올린 다음에, 그죠? 요 자리, 그리고 2차적으로 올렸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그리고 3차적으로 올렸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죠? 요 자리인데 이 하락하는 자리는 요 자리에 하나 있고, 그리고 밑바닥이 요 정도 자리예요. 요거는 좀 구분이 가게, 하락 자리, 상승했던 자리,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굳이 이 종목 보면요, 사실 그냥 단기적으로 해먹고 빠질 거였으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 자리에 받아줄 이유가 없고 다시 한 차례 그냥 올려서 고점을 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한 차례 더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지금의 이 일봉상 혹은 이 월봉상의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고점도 올려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는 그림. 그죠? 위아래 뭐 볼리저 밴드가 퍼지듯이 그런 퍼짐의 그림인데, 이 자리에서 얘가 다시 한번 내려앉았을 때 이 저점보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다시 한번 나중에 크게 상승할 그림이 나와요. 즉 나중에는 이 자리 자체가 그냥 하나의 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어제 분석했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500%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400% 500%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방송을 녹화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요 정도 자리가 500% 이상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냥 그 자리가 점이에요. 요런 그림이죠. 여기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 자리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그냥 점이에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뭐 그런 정도의 그림이 나온 것처럼 나중에 이런 종목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굳이 그렇지 않을 거면 요렇게 박스권처럼 모양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 즉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승 고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하나의 매집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일단 단기적인 접근에서 보면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고점의 위치에 온 자리예요. 그런 거를 근거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기존의 1차 저점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저점이 여기, 그리고 3차 저점이 3차 고점이 말 정정할게요.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 그러면 1차 고점, 2차 고점, 그 다음에 3차 고점,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있잖아요. 1차 고점 만들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2차 고점을 만들고 다시 주가를 누른 다음에 1차 고점 왔다가 다시 2차 고점 찍고 다시 누른 다음에 또 1차 고점 부근에서 있다가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고점을 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2차 고점까지 갔다가 눌리고 3차 고점을 넘어서 올라섰다 라는 기준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볼리저 밴드 상단으로 급등 추세를 좀 보여줄만 하다가 볼리저 밴드 하단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많이 가도 43,500원에서는 무조건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맞고 어디까지 또 밀려줄 거냐, 34,000원이냐,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게 35,500원에서 34,000원 부근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한 차례 더 올라갈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기존에 뭐 요런 자리처럼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처럼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기대해 볼 수 있고, 밑에서부터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처음에 만들었던 요 자리에서 추세를 쫙 그어보면 지금의 자리가 딱 추세 상단이에요. 그 추세 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 거고, 밑에서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하단 추세에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 그어서 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안에서 주가가 놀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이 중간값 지켜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고점 갱신하면서 추세 상단을 또 때릴 거고, 이 추세 상단을 혹여나 올라타서 넘어가는 순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나 수익 실현 이 물량을 조금은 줄여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왜? 급하게 가면 급하게 다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추세가 깨지면 이 하단부까지 한번 내려왔다 간다. 근데 지금의 이 기존의 이 추세들을 보더라도 이 하락하는 추세가 짧진 않아요. 얘가. 그죠? 올라갈 때 상승이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깨지면 뭐 급등의 자리가 깨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 하락하는 폭이 28,000원에서 19,000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진 30-40%가 고점 대비 빠지는 그림이에요. 얘도 빠지고, 얘도 올렸다가 밀 때는 시원하게 밀고, 빠지고, 여기도 매한가지였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27,500원에서 24,000원 10%, 여기서 32,000원에서 27,000원, 거진 20%죠. 10% 20%. 그럼 여기서 한 30%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얘는 추세 자체가 이 내려가는 이 고점을 만들고 나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그러면 기존의 고점 부근이 요 자리긴 한데 여기까지는 좀 오바스럽고, 그러면 뭐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 몸통 나왔던 자리, 혹은 여기 몸통 나왔던 자리. 요런 윗자리에서 지켜주면 바로 이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요런 자리까지 밀리면 올라올 때 요런 자리 조심하셔야 된다. 넘어서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넘어서면 기존 고점 자리나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단기 이평선들은 꺾였죠. 그리고 장기로 올라가는 이평선들은 정배열인데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기준인 거고, 올라가는 추세가 많이 꺾였구나. 그쵸? 꺾였죠. 그러면 캔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이평이 밑으로 꺾이겠죠. 그럼 역배열로 돌아선다라는 기준, 그럼 한 차례 더 밀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4만원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밑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 그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놔야 다시 한 차례 고점 부근 확인하러 간다. 올라올 때 또 41,5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단기 고점 부근이 나오는 거고,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하락. 지금의 자리는 4만원 넘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샘표 볼게요. 자, 그 미중무역 수혜주죠. 히토로 다음으로 대두. 샘표도 대두 관련주인가요? 얘가 대두 관련주인지, 식용유가 콩이니까 대두 관련주긴 하겠네요. 히토로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이 테마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을 주고 하락을 해요. 근데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는 테마, 즉 재료는 있는데 이 재료에 피날레가 나타나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 전쟁 같은, 꾸준하게 나오죠. 매년마다 1년마다 7월에서 8월은 미중무역으로 싸움박질을 해요. 2018년부터 19년, 지금 20년까지. 그러면서 한일 감정도 그 시점에 항상 같이 움직이고, 왜? 한국은 중국 따라가고 일본은 미국 따라가니까 항상.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오늘 히토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100% 정도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일어나면서, 만약에 이 히토루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럼 대장이죠. 어떻게 히토루주들이, 대장주들이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을 때 그 외에, 말 그대로 기존의 대장을 못하고 있던 그 외의 종목들, 즉 뭐 5G라고 하면 5G가 꾸준히 갈 때 처음에 중계기가 가고, 그 다음에 뭐 부품주들이 가고, 뭐 어떤 주들이 가고 하면서 이 섹터별로 순환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테마가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나와요. 그럼 이 미중무역 같은 경우도 히토루가 한번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대두가 움직여준다면 이 히토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은 받더라도 그 조정이 하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때 동안 얘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을 히토루에서 대두로 움직여주면서, 대두 관련주로 옮겨주고, 그리고 또 히토루가 이 대두가 그렇다고 해서 뭐 2주 3주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2, 3일 반짝하고, 그 다음에 뭐 수산물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섹터가 순환이 된다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 테마가 계속 붙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거긴 하지만 들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피곤하죠. 왜?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런 기준인 거고. 자, 이 샘표라는 종목 보면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점을 강하게 찍어 놓고 처음에 첫봉이죠. 이게 첫봉을 만들어 놓은 게 81,500원에서 84,000원 부근이 첫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으로 고점 올려놓은 게 93,000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한 번 더 혹은 다음이란 게 뭐냐, 지금 당장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종식이 되더라도 내년 혹은 올해 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주려면 얘는 무조건 82,000원 이상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못해도 84,000원 위를 한번 찍어 놓고 죽어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올라오겠구나 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81,500원 혹은 84,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윗골이 달고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그냥 이대로 뭐다? 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오더라도 이 고점을 다시 못 넘겨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상승파 나오고 하락 A파 나오고 B파 나온 다음에 C파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승을 유지하려면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 이 종목이. 그럼 주봉도 그렇고, 자, 주봉 보더라도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에 중간값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 혹은 조정을 받거나 이 61,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거나 혹은 윗골이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서 저번 주에 종가 62,700원 위로만 몸통을 갖다 놓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일봉상에 보더라도 지금 올라오는 고점이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 요런 자리에서 지금 맞고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여기서 거래량이 붙었으니까. 그나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들이 요렇게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거래량이 그나마 들어왔던 자리까지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 이 몸통 자리에서 맞고 한번 떨어지면서 매물 소화를 해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여기서 블레어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개파락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 여기서 양봉을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어요.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대신 이 양봉이 오늘의 이 시가 부분을 넘어서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요런 그림 나타날 수 있겠죠. 그냥 요런 그림, 요런 그림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뭐 살포시 요런, 그리고 나서 이 다음날 갭 띄우면서 쳐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뭐 어찌됐든 이 종목이 꼭 지금 현재로서 지켜줘야 될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6만원인 거고, 좀 길게 보더라도 55,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55,000원까지 내려갈 게 아니라 58,000원에서는 꼭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요런 자리 71,5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대신 요런 자리 꼭 지켜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는 꼭 필수고, 웬만하면 그냥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윗꼬리를 달더라도 양봉 하나 뽑아주면 된다. 그러면 빠르게 치고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요 자리 어떻게 보면 75,500원이죠. 이 75,500원은 그래도 못해도 한번 찍고 죽을 거예요. 뭐 더 밀리든 말든 간에. 근데 제가 봤을 땐 71,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조금씩 더 물량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못해도 71,500원까지는 봐요. 71,500원까지는 보는데, 얘가 한 번에 71,500원을 쏠 거냐, 아니면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그닥 안 터지는 바람에 이 71,500원짜리 75,000원짜리가 여기 윗꼬리 달았던 자리, 여기 윗꼬리 달았던 자리랑 거래는 좀 많이 안 돌았어요. 그리고 처음 이 미중무역으로 대두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75,000원짜리예요. 그쵸?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주식은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깨 만들어 놓고 머리통 만들어 놓고 못해도 어깨뽕은 하나 만들고 죽으면 죽었지, 그냥 이 자리에서 눌려 죽을 자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한 차례 더 쏴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매지온. 와, 이거 바닥 대비 15배가 오른 종목이네요. 맞나요? 12배? 12배? 12배가 오른 종목이네요. 2만원부터 치고 올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기존에 고점 자리가 있으니까 4만원부터 올렸다고 하더라도 4, 5, 20, 4, 6에 24, 6배, 600% 정도가 상승을 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뭐 그만큼의 뭐 이슈가 있었겠죠. 큰 추세는 이런 식으로 크게 돌린 거고, 밑에서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급하게 상승을 시켜놓고 다시 기존의 고점 자리 부근까지 한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려타서 올렸다가 쳐맞고 밀련, 뭐 악재가 터졌든지. 잠깐만요, 좀 볼게요. 얘는 별로구나. 얘는 지금 추세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얘는 큰 상승 해주고 하락을 해주면서 물량 모아놓고 올라가면서 외국인이나 개관들이 좀 팔아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거든요. 아이고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여기 95,000원 언제야? 3월 20일부터 6월 5일. 그쵸?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서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월부터 3월까지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즉 외국인이나 개관들이 주가 상승을 강하게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어디서 여기서 한번 털고 올리면서 사는 척 했다가 여기서 다 어느 정도 털고 또 올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올리면서 털고 내려오면서 물량 모으고 올리면서 털고 내려오면서 물량 모으고 올리면서 털고 지금 다시 뭐하는 자리? 물량을 털고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SK 디스커버리는 어제 분석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어제 거 찾아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자, 지금 종목 보면요,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갔겠죠.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시작을 하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단기적으로 빵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매집이 되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거였으면 어디 자리? 얘는 여기 상한가 나왔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즉 얘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고, 말 그대로 이 돌파가 나오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 이 17만원 자리가 한 차례 이 단기적으로 지지는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기존에 상승을 하고 이 바닥을 잡았던 자리거든요. 그게 16만 8,500원 정도. 그죠?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눌러줬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해주고 눌러줬던 자리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를 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가 어디? 중간값의 하단이에요. 또 거기에 중간값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렇게 그어보면 뭐 중간에 밑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지를 해주더라도 올라오면서 요 자리 한 17만 9천원 정도 되나요?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얘는 결국엔 이걸 깨고 내려앉는다라는 기준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은 20만원 위로 올라타야 다시 한 차례 이 고점까지, 혹은 못하더라도 여기 이 밑꼬리 달았던 요 자리까지는 한번 찍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분을 만든다고 말씀드리죠. 뭐 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죽는다고요. 죽더라도 대신 이 자리를 올라온다라는 기준 하에, 그게 아니면 슬금슬금 내려앉아요. 내려앉는데 이 종목이 뭐 굳이 잡주가 아닌 이상 저 자리 밑으로 막 슬금슬금 막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악재가 막 터지지 않는 이상, 이 회사에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럴 확률은 없고, 얘는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 얘가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15만원이에요 15만원 밑으로 깨지면 안되고, 웬만하면 요 자리 15만 5천원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해놓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할지언정 요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즉 그냥 요렇게 크게 하나의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 차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 16만 8천원 혹은 넉넉 잡아서 16만 5천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올라는 오는데, 올라올 때 여기 18만 5천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꼭 나와야 된다. 그 전에 18만 3,500원 이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이 위로 올라타야 19만원 보고 다시 20만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20만 1,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한 차례 어디? 이 고점 위까지 한번 눌러준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뭐 어찌됐든 이 몸통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은 추세는 뭐다? 위로 가는 우상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아이씨 안 그어져?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 중간값을 한번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요 밑에까지 치고 내려앉았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켜주고 일단 단기적으로 20만원 돈까지 한번 반등을 했다가 맞고 떨어지면서 이 자리를 찍어줄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해되시죠? 대신 지킬 자리 지키면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나온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20만원 정도가 뭐가 된다? 고비가 된다. 여길 넘어서야 22만원까지 한번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든 조정을 받아야 이 다음에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야 이거. 자, 마지막 HLB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HLB라는 종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셀트리온, 예전에 신라젠, HLB, 뭐 코스닥의 대장이었죠. 대장들이었죠. 근데 사실 지금의 HLB가 좀 많이 죽었어요. 대신 셀트리온, 뭐 신라젠은 뭐 상패 수준인 거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다시 올라왔죠. 왜? 코로나라는 이슈를 갖다 붙였어요.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30만원 위에까지 살아나는 거고, 제가 기존에 셀트리온은 22만원? 24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코로나라는 이슈를 붙여서 임상을 할 거다라는 이슈를 붙여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그 고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세 종목 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에 비해 HLB는 코로나라는 이슈를 갖다 안 붙였어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회사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HLB 뭐 사장인지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바스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는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그림이에요. 버티고는 있는 그림이지만 이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그냥 크게 보면 박스권인 거고, 그 박스권에 이 중간값 밑에서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 시장을 막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아마케 있고, 뭐 7월 6월달 5월달 6월달은 사실상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뭐 5월 6월 해갖고 뭐 아마케, 뭐 그 다음에 뭐야 또 무슨 행사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부터 9월까지는 이 바이오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어요. 그죠? 없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뭐 조금이라도 뭐 코로나 뭘 한다라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장세이기 때문에 HLB는 현재 뭐하는 자리? 쉬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현재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래서 지금 가을이 다 돼가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뭐 금요일 한번 쫙 하고 터진 것처럼 추수를 하는 거고, 얘는 추수가 끝나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차트예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봄으로 넘어가는 차트인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이 이제 쌍바닥 형식처럼 추세를 만들었고, 그리고 고점을 한번 이 12만원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세를 밑으로 그냥 이렇게 밀었죠. 밀었던 이 추세를 뚫고, 어찌됐든 거래가 안 들어왔어요. 뚫고 올려다는 났다. 올려다는 났지만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뭐 할 수 있다? 쌍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왜? 거래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적으로 얘는 8월 9일에서 10일까지 세계 폐하 마켓 있어요. 아, 그래요? 8월 달엔 뭐가 있어요? 전 9월 달까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 얘는 이제 8만원이에요. 8만원 혹은 75,000원까지는 열어두되 웬만하면 요 자리겠죠. 요 자리 밑골이 나왔던 자리가 78,500원. 그리고 9월달부터요. 그러니까 9월달 저는 9월달부터 무슨 학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월달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79,500원 혹은 많이 밀려도 78,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얘는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 되고, 얘를 난 좀 길게 들고 가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보다 차라리 좀 애매하네. 차라리 얘는 93,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자리부터 좀 들고 가보셔도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자리까지는 그냥 줍니다. 12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런 종목이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저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이 자리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추세를 밑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놓고 요 자리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되게 길죠. 이 월봉이니까 52,000원이거든요. 거의 30%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30%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기준이 돼요.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하면 나가리가 되는 건데, 얘는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135,000원까지는 올라와요. 못해도 거기 넘어서면 15만원까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5만원까지 볼 수 있고, 그 안에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5만원 이상을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대신 시간이 엄청 길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이 회사만의 이슈가 뭐 하나 빵 터진다면 이 18만 9천원을 넘어서 20만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얘는 그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추세를 잡았거든요. 굳이 이 밑에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는 일단 꺾였어요. 그죠? 이 추세는 꺾였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넘겼으니까 이 다음에 올라올 때는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그 다음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이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뭐 아직까지 죽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 HLB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죽은 자리는 아니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일단 15만원까지는 한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찌됐든 고점 만들어 놓고 이 추세 누르는 자리에서 이렇게 수렴에 대한 추세를 만들고 나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다가 이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한 차례 이런 추세를 또 만들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던 요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1단계.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오면 다시 눌릴 때는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요런 자리, 그러면서 요런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돌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원을 돌리면서 이 급격하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강하게 나왔는데 눌렀다가 올라올 때 굳이 쌍봉을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봉이거든요. 한번 돌리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누른 다음에 한번 돌리면서 이 원을 한번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지만 모나미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이런 그림이 한번 나왔죠. 고점에서 한번 하락을 바닥으로 시켜주고 강하게 상승시키면서 슈팅이 나오고, 얘는 3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되게 길었거든요. 얘는 3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을 다 걷어 먹은 거예요. 1파, 2파, 3파. HLB는 어떻게 보면 3파라는 기준이 애매해요. 올라올 때 뭐 여기서 그래 1파고 이게 2파고 그래 이게 3파가 나왔으니까 죽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해요. 이렇게 1파고 요렇게 2파, 그럼 3파가 한번 마지막 파동 5파가 한번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번 눌렀는데 이 밑으로 한번 더 밀지 않고 굳이 이런 자리 안 밀고 이런 첫 상승 나왔던 이 고점 윗자리에서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요런 여기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요런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 윗자리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매지온 기다리는 미국 허가 승인이 있네요. 근데 이게 승인이 취소되면 죽어버리는 차트죠. 승인이 되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어디까지? 22만원, 20만원까지. 승인이 안 되면 뭐 어디까지? 다시 주저앉는다. 어디 13만원 혹은 10만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재료고 나발이고 그래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가 있어야 뭐 차트가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 10종목 중에 어쩌다 한두 종목 빼고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뭘 한다? 차트를 만들어놔요. 어느 정도 차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재료를 쏜다고요. 그래야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이 모남이라는 종목도 보세요. 상승해놓고 꾸준하게 하락하죠. 주구장창 하락해요. 여기 상한가를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누르죠.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여기 기존에 올라왔으면서 이 바닥 잡았던 요런 자리 위로 올라타고 나서 이슈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만든다. 이러면서 이 한일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거래 터지고 올려타 놓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6월 30일날 상을 갔는데 그 다음날 꼬라 박았잖아요. 개파락 떨어지고. 그럼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매지우는 아직은. 대신 지켜주는 자리 나오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다. 올라오고 나서 다시 눌릴 때 고민을 이건 좀 더 가겠구나, 아니면 이것도 하락하겠구나 라고 그때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자리에서 뭐 날라갑니다 라고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왜? 제가 보는 기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거의 50분을 또 결국 했네요. 중간중간에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저녁 9시 반에 실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시장 잘들 대응하세요.